좋아요와 구독. 동상이 몸 이번 컨텐츠는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몸 쓰거나 노래 부르거나 웃기는 거를 사실 그런 거 원래 잘하는데 웃기려고 노력했었던 건데요. 사실 제가 철학과거든요. 철학과인 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고란도란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 빨고 토론 동아리 열심히 2주 동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게 스탠스랑, 그러니까 스탠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논제를 왜 찬성하는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론이랑 결론이 있잖아요. 2대2인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씩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론이랑 결론 중에 누가 뭘 할 건지 정하는. 이거 본인이 정하신 거 아니면 위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네네. 찬성 반대니까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네네. 정하는 방식도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2대2 토론이면 그 표를 좀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은 1분씩이고 결론도 1분 1분씩이라서 입론이 1분이면 3개를 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네, 그렇죠. 그래서 2개 정도로 잡고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논거라는 거는 첫째 뭐뭐 때문에 반대합니다, 둘째 뭐뭐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토론 때는 우선은 반대 측이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하면 상대가 입론한 것 중에 우리의 논거를 바탕으로 왜 뭐가 잘못됐는지 처음에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사실 토론 준비할 때 한 60% 70% 이상은 자료 찾는 데, 그러니까 통계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거 자료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 40%가 그걸 정리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건지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틀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다음 시간 정도에 약간 자료조사를 많이 해와서 그걸 바탕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토론 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무 휴업이랑 영업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저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나가야겠죠. 우리는 더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쵸. 현행 제도가 왜 잘못되는지 좀 더 신랄하게, 속된 말로 따야 되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영업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을 규제하는 건 좀 너무 과한 처사다. 없애야 된다. 없애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약간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게 그런 이유가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효용성이 없다는 점? 아니요. 좀 그런 측면, 신자유주의적인 측면보다도 효용성의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우리가 만약에 대형마트를 안 간다고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접근성의 측면이 가장 크고, 그게 아니어도 현재는 뭐 슈퍼마켓이나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한 2-3개씩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공정력을 갖추려면 전통시장이 조금 비슷한 측면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만의 특성화되어 있는 공정력을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도 효용성이 없는 측면에서 이미 이커머스나 총알배송, 특배송, 자정에 주문하면 7시에도 오는데 지금 쿠팡이 수산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규제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그런데 전통시장의 파이는 별로 영향이 없네요.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말해가는 게 좀 스탠스 잡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뭐 공정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경쟁을 해봤자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 답을 것인지, 이런 걸 정하는 게 스탠스 잡기라서 토론 처음 준비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반을 하셨잖아요. 네네. 토론을 하는데 그걸 자료를 찾는데 꿀팁이래. 꿀팁이요? 우선 자료 찾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논문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논문도 사실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논문의 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논문이 그래도 약간 표본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형마트 규제 같은 경우는 좀 꽤 오랫동안 진행된 논의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숙지. 아무리 자료를 많이 준비해도 이 자료가 나 대신 토론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타이밍에 내가 상대가 뭘 말했을 때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개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뭘 말해야 되지? 오히려 상대한테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6개만 준비한다 하더라도 5개, 6개가 어떤 자료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론이랑 결론. 입론이랑 결론은 사실 토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을 때 쓰는 게 좀 좋은 게, 그래서 저희가 입장이 확실해졌을 때 입론과 결론을 써야 입장이 명확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몇 번 훑어보고 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대책, 그러니까 규제를 폐지할 경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실증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할까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없더라도 폐지의 정당성은 있지만 전통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안들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시간상으로 겹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 특화된 물품을 대형마트에서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약간 좀 더 소비자들이 소용성을 느끼고 가게 되는 건데, 결국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품 면에서 대형마트가 이런 물품들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네. 토론을 앞두고 제가 어떤 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토론 준비보다 토론 당일날의 현장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상대방 말에 무조건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면 좀 올바른 답변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토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냥 상대방 주장 따로 내 주장 따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왜 잘못됐는지를 반박한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 반박할 거리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 2부 토론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토론하기 전에 약간 1부에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2부에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할지를 좀 정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인론 자체가 첫 번째로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니까, 네. 1부에서 좀 정당성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치들 같은 거,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대면서, 그래서 첫 번째 자유토론하고 두 번째 자유토론 그 사이에 2분간 수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끼리 수기하고 상대방은 상대팀끼리 회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좀 더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발언 기회가 적었다, 발언 기회가 많았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 부분만 집중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도 주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칼 같네요. 말하고 입론하고 있는데 만약 제 시간이 말이 지났어요. 꼬였어요. 네. 그러면 말하다가 1분입니다 하고 아니요, 그게 입론 1분인데 1분 2초에서 1분 3초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4초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행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약간 1분이 지났다고 딱 입론 시간 끝났습니다 딱 말하진 않고 한 1분 1초, 2초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들어주는데, 그래도 너무 오버되면 그냥 입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하니까 약간 저희가 수비적이겠네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논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좀 방어적인 스탠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순발력을 잘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쵸. 네. 저요? 이게 사실은 가위바위보에서 질문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가위바위보였으면 공정하게라도 한데, 이게 신청하신 분이 3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은, 그냥 CCL,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 CCL 팀에서 하고 싶다, 아니면 CCL 아닌 팀에서 하고 싶다라는 걸 물어봤어요. 사전에 물어봤는데, 3분 중에 2분은 CCL 팀에서, CCL 팀 아닌 곳에서 하고 싶다. 저는,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밖에 안 나는 거예요.
CCL팀에서 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와서 좋아요와 구독.